예, 안녕하십니까. 어디야 카메라가? 아, 여기구나. 여기 이제 처음 하는 강의실이어가지고, 낯선 곳인데, 예, 잘 적응해야죠, 제가.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 시간인데요. 4장부터 할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OT를 보통 하지만은, OT는 제가 또 따로 찍어놨어요. 그리고 또 OT 또 해봐야 어차피 뭐 뻔한 얘기고, 뭐 제 소개하고 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문제풀이 과정 쪽에서는 굳이 뭐 OT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만약에 궁금하다, 그러면은, 인터넷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우리 사이트도 있죠. 합격의 법학원 있을 테니까 뭐 간단한 한 5분 정도 OT를 보시면 되는데 뭐 거기 가면 뭐 그런 거 하겠죠. 뭐 재무에게 30문제 나온다. 그다음에 원가 뭐 10문제 나온다. 재무에게 원가 합쳐서 말문제 최대 한 10문제 나온다. 뭐 그런 정도의 뭐 OT 있는 거고 다뭐 제 소개 뭐 그런 겁니다. 오늘도 이제 하루 종일 어디선가 이제 자주 가는 삼청동이죠. 거기서 금융연수를 강의를 하고 와서 많이 지쳐 있습니다. 맨날 지쳐 있다. 이번 주는 더 힘든 시기인데 사실 뭐 이제 추석 이후죠. 추석 이후부터는 12월 말까지 제가 일요일 없이 계속 지금 일만 하는 아주 더러운 팔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희망이 없어요. 오늘 즐거운 금요일인데 13일이 금요일 희망이 없습니다. 12월 말까지는 소처럼 일만 해야 됩니다. 4장부터 볼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1장은 어차피 시험 안 나오니까 필요 없고 2장, 3장 뭐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그동안 했었던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 관평 보시면 4장 같은 경우는 뭐 출제 뭐 빈도수 있고 그다음에 2023년 문제는요. 제가 따로 나중에 12월 달에 파일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책이 2022년까지의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쭉 써놨는데 23년까지 제가 따로 이제 12월쯤에 업로드 할 거고 그리고 나서 그거 다시 다 공지하겠죠. 예, 그래서 최근 기출까지 다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이 정도 문제 수준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우리 요약 강의 서브노트 플러스 노란색 요거 플러스 이제 문제풀이 책인데 지금 서브노트 없는 분들도 있죠. 예, 그런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두 개가 다 필요하고 물론 나는 뭐 고수야 또는 뭐 굳이 뭐 서브노트 뭐 안 살 거야 또는 안 사겠어 뭐 그런 분들은 사실 뭐 알아서 하면 되겠지만은 이건 뭐냐면은 내용 정리를 뭐 최대한 빨리 하는 거죠. 안 하고 이제 바로 문제만 풀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요 요약 강의 때 했었던 요 서브노트 강의인데 그거를 아주 뭐 미친 듯이 자세하게 할 수는 없고 간략하게 최대한 빠르게 미친 듯이 빠르게 제가 정리를 하고 나서 문제는 또 정상 속도로 이제 하는 식으로 이제 컨셉을 작년에도 그랬었고 올해도 그러고 재작년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 10월 13일, 13일 금요일인데 제가 이제 추석 이후로 긴팔을 입으려고 작정을 했는데 하루 입었는데 아주 땀이 너무나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월 말까지는 아마도 계속 반팔을 입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더워 죽겠어요. 창문을 열어야 되나? 진짜 너무 덥다. 혹시 아주 에어컨 틀어달라고 할 수도 없다. 나만 지금 덥기 때문에 틀어달라고 할 수도 없겠네. 예, 헛소리 그만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예, 보시죠. 빠른 내용 정리입니다. 이걸 뭐 기본 강의 요약 강의 때야 뭐 뜻이 뭐다 했지만 우리한테는 이제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 이제는 문제풀이 강의답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첫 번째 주제는 이제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얼마냐 그렇게 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박스 현금이고 그 다음에 오히려 현금성 자산 그러니까 현금이 아닌 것이 더 중요한 거겠죠. 뭐 계산 문제로 다음 중 현금이 현금성 자산 얼마냐 이게 이제 시험 문제가 되는 거고 뜻은 생략하고 바로 큰 틀 빠르게 정리하는 식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구분하는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그냥 현금이다 또는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다 아시면 되는 거죠. 지폐 주한대 외국돈 같은 거는 이제 달러나 뭐 엔화 같은 거 환율이 나오겠죠. 그런 것들 환율 나올 거니까 때리시면 되겠고 소액 현금 같은 말이 뭐 시잭이죠. 시잭 뭐 그것도 현금이고 그 다음에 전도금 이것도 다 현금이다. 뜻은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수표들 각종 수표 다 현금인데 수표 중에서 현금이 아닌 게 두 개가 있죠. 선일자 수표하고 부도수표. 부도수표는 뭔가 어감상 부도난 수표니까 아닌 것 같잖아요. 선일자 수표는 발행일이 미래이기 때문에 어쨌든 현금이 아니다. 그럼 이제 선일자 수표가 뭐다, 뭐 어디냐, 뭐 채권이냐, 뭐 그런 거 아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현금이 현금성 자산인 것만 물어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우편화는 우편한 증서 이렇게 뭐 생략해서 나올 때도 있고 이것도 일종의 수표죠. 우체국 발행 수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만기자가 들어가는 거, 만기자가 들어가는 건 다 현금이 된다. 하여튼 언제라도 통화로 바꿀 수 있는 것이 통화 대용 증권인데 그런 거. 그 다음에 배당금 받아가라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주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틀리면 맞출 게 없습니다. 이거는 웬만하면 다 맞춰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금을 예금 두 가지가 있죠. 언제든지 요구하면 지불하는 요금을 예금. 그래서 현금이 아닌 게 더 중요한 것인데 일단 어감상 부도수표 그래 아닌 거 같고 그 다음에 우표는 당연히 아닌 거 국민 상식이고
정부에서 발행한 우표도 당연히 현금이 아니겠죠. 가보죠. 돈 빌려준 거 현금 아니고 다 채권이고, 차용증서도 마찬가지. 이거는 차용증서가 돈을 빌려준 거고, 이거는 뭐 당연히 월급을 미리 땡겨서 준 거기 때문에 이것도 다 일종의 빌려준 돈, 대여금 개념이다. 그 다음에 이것도 어검상 사용이 제한됐다. 부정적인 단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차입부 담보 잡힌 예금, 이런 것들 현금이 아니다. 현금이 아닌 게 더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은 한마디로 말하면 3개월이겠죠. 그냥 3개월이 아니라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되는 땡땡땡 금융상품이 되겠다.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되는 각종 금융상품들. 환매처도 뭐 여기가 90일 돼 있으면 현금성 자산인데, 만약에 120일 돼 있다. 만기가 4개월짜리니까 그럼 너는 현금이 아니다. 이런 얘기. 그래서 그 괄호가 중요하고 3개월이 중요한 거다. 현금할 때는 우리가 그 현금성 자산할 때는 보고기한 종일 결산이 아니라 방금도 얘기했지만 취득일 기준이다. 그 다음에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되는 금융상품 하면 원래는 현금성 자산이 맞는데, 근데 그게 사용이 제한돼 있어. 차입부 담보 잡혔어. 그럼 당연히 즉시 현금 안 되는 거니까 현금 탈락. 빠른 내용 정리. 마음 같아서는 더 빨리 하고 싶은데 우리 1강이니까 그나마 이제 천천히 한 겁니다.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당좌예금은 우리 현금이 현금성 자산 맞죠? 아까 뭐 현금 봤었으니까 사용 제한됐으면 사용 제한 기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차입부 담보 잡힌 기간이 3개월이야. 그럼 단기 금융상품. 차입부 담보 잡힌 기간이 2년이야. 그럼 장기 금융상품. 하지만 시험은 맨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얼마냐, 그거만 낸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당좌 차오른 마이너스 당좌예금인데, 걔가 뭐 뭔지 정확하게 몰라도 상관없죠. 우리는 이제 문제풀이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단기 차입금이다. 그래서 은행한테 돈 빌린 개념이다, 일시적으로. 그 다음에 당좌기설보증금은 뭐 사용이 제한된 예금으로서 장기 금융상품이다. 왜냐면은 당좌 거래할 때 당좌 개설 보증금을 납입할 텐데, 그거 어디 해지하기까지 인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해지는 보통 1년 안에 안 할 거기 때문에 장기 금융상품이 적합하다. 하지만 우리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시면 되는 거죠. 저도 이거 1년 만에 이거 하고 있어가지고 혹시 몰라서 막 넘기고 있는데 됐죠, 다 했죠. 그리고 이런 것들도 뭐 시험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좀 더 간단하게 나오겠죠.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얼마냐 이렇게 될 건데, 뭐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 갖고 뭐 제가 계산기 할 두들길 시간 드리고 이런 거 안 하죠. 그냥 지금은 바로바로 외국 돈도 다 현금이다 했었고, 각종 수표 현금 맞죠. 배당금 받아가라 맞고, 그 다음에 전도금, 그것도 지점이 보관 중인 현금 맞고, 당좌처럼 단기 차입금 탈락. 다 한 거죠 방금 다. 당좌 개설 보증금, 뭐 장기 금융상품 너도 탈락. 우표 아닌 거 알고, 수표자 들어가는 것 중에서 선일자 수표 탈락, 부도 수표 탈락. 그 다음에 만기자 들어가면 무조건 현금. 우표란 증서도 일종의 현금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체국 발행한 현금이고, 환매처인데 90일 돼 있으면 맞고, 120일 돼 있으면은 탈락. 이런 차용증서, 뭐 빌려준 거니까 채권이죠, 탈락. 그 다음에 이 채권이라는 금융상품 봤을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이었는데 11, 12, 1, 2, 4개월이니까 너도 탈락. 그래서 다 계산하면 걔가 정답. 뭐 이런 패턴이죠. 물론 더 간단하게 한 반토막에서 나오는 거죠, 실제 시험.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웬만하면 다 풀어드립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래서 평균적으로 뭐 제가 80%에서 90% 정도, 그러니까 너무 겹치는 것 빼고는 웬만하면 다 풀어드리는 그런 컨셉으로 갑니다. 예, 앞에 거는 뭐 다 하는 걸로 합시다. 1번. 현금이 얼마냐 해서 이런 거에서 우리가 시간을 쏟아볼 수 없죠. 통화 맞고, 그 다음에 각종 수표 맞다. 배당금 받아가라 맞다. 우표 탈락. 너도 탈락. 다 방금 했죠. 만기자 들어가면은 현금 맞다. 예, 그래도 뭐 첫 번째 문제인데 살짝 정리해 보시죠. 정리할 시간 살짝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예, 너무 쉬워서 계산하면은 4번인데 바로 해보시죠. 살짝 정리할 시간은 드릴 겁니다. 오늘 진도는 뭐 오늘 첫날만 이제 뭐 본의 아니게 저녁 강의가 됐는데 스케줄상 그래서 반드시 이번 주에 시작을 해라 해가지고 스케줄이 안 돼가지고 저녁에 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저녁에 오늘만 그렇게 만나고 있죠. 예, 저녁 강의 제가 극히 싫어해가지고 극히 넘어갑시다. 현금이 현금성 다 질문이 저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관 중인 현금, 그게 아까 말했던 시잭이지, 시잭.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 시잭이다. 걔도 맞다. 요구불예금은 이제 보통 예금, 당좌 예금이고요. 각종 수표 걔도 맞다. 받으면 뭡니까? 회계연리 때부터 공부했던 거. 매출 채권이니까 너 탈락. 선급금이랑 계정 과목 따로 있잖아요. 탈락. 우체국이 발행한 수표, 그것도 일종의 수표. 뭐 그렇게 또 걔도 4가지네. 다 더하면 걔가 정답. 이거 암산도 돼, 암산. 아, 이런 거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만 나오면은 회계하기 다 전략 과목인데.
뭐 60점만 맞으면 다 고득점했다라고 하고 있죠. 넘어가시죠. 60점 맞으면 잘한 겁니다. 고득점입니다. 관세든 간편이든 60점 넘으면 그렇고. 3번. 이번엔 이제 질문 자체는 다르죠. 당좌예금 얼마냐. 역시 뭐 쉬우니까 빨리빨리 넘어간 거지. 나중에 또 어려운 거 있을 때는 제가 뭐 이렇게 미친 듯이 빠르게 나가질 않겠죠. 그때는. 얘는 아예 현금이 주어졌고 여기 어디 있어? 얘가 이제 X입니다. 뭐 하면 되지 뭐. 그 다음에 외화 나오면 이게 환율이 나온다 이런 얘기지. 이게 유로하고 뭐 달러인데 현금 맞고 너도 맞고 여기다가 환율 때리면 되겠고 여기도 환율 때리면 됩니다. 여기 뭐 3,000원, 이게 1,000원 됐고 그 다음에 양도선 예금 증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인지 따지면 되겠죠. 12, 1, 2개월이니까 너도 맞다. 수입인지 그쵸. 정부에서 발행한 우표 탈락, 우표란 또는 우표란 증서 이것도 일종의 수표다 있었죠. 다 더하면 이제 걔가 7,000원이다. 그럼 X. 이거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계산기 두들길만한 그런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100 더하기 200 더하기 3,000 더하기 1,000 더하기 400 더하기 X 더하기 500은 7,000이다. 그럼 X 값이 걔가 정답입니다. 해보시죠. 뭐 책을 뭐 쭉 구경해봐서 아시겠지만은 카테고리마다 다 이게 다 구분해놨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주제마다 다 구분해놨고 수준 스텝 1, 2, 3 어떤 토픽은 스텝 2 어떤 토픽은 뭐 스텝 1만 있고 어떤 토픽은 뭐 다 있기도 한데 1, 2, 3 해가지고 우리가 2까지는 웬만하면 하셨으면 좋겠고 3는 뭐 안 해도 대세지장이 없는 아주 지랄맞은 문제들이 많이 있죠. 어쨌든 나중에 다 하고 나서 또 12월쯤 되면은 또 파일을 올릴 겁니다. 필수 문제에서. 왜냐면 너무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회독수를 늘리려면은 필수 문제를 반복적으로 또 돌려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 제가 뭐 사실 뭐 작년에도 올렸지만은 뭐 마음 급하신 분들은 작년 거 올린 거지 해도 되고 사실상 그 필수 문제 리스트를 다시 또 올릴 거니까 마지막에 그거 갖고 계속 돌리시면은 좀 회독수가 늘어날 겁니다. 회계학은 꼼꼼하게 보는 것보다는 빠르게 여러 번 대충 여러 번 보는 게 중요하다 했었죠. 회계학은 대충 보는 게 중요하다. 그게 회독수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자꾸 까먹으니까. 4번. 그쵸? 아직까지는 뭐 그래도 만만합니다. 이번엔 뭐야? 현금이 얼마냐? 또 그렇게 질문이 나왔죠. 오늘은 뭐 4장하고 5장이 뭐 다 끝이 날 거고 뭐 6장 뭐 앞부분 살짝 나가지 않을까 예상 진도가. 역시 뭐 현금 얼마냐라고 돼 있고 이렇게 환율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만 나오면 얼마나 좋아. 곱하기 뭐야 1,300원 곱하기 1,200원. 그 다음에 얘도 뭐 요금을 예금으로서 현금 맞고 수입인지 또 탈락. 우표란 또 나왔네. 선일자 수표 또 나왔네. 탈락. 가불증 급여를 미리 땡겨준 거 다 회사 입장에서 채권인 거죠. 이런 이름이 현혹될 필요 없고 우리는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 그거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X년 말이고 10월 초에 가입했대. 그럼 이거는 또 1년 만기래. 이거 뭐 이래 보나 저래 보나 무조건 탈락이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게 당연히 아닐 것이고. 이거는 맞잖아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니까 맞고. 이것도 원래 맞는 건데 뭐라 됐습니까? 사용이 제한됐대. 그러면 아까 뭐 그랬으면은 현금은 절대 안 된다. 때려주고도 안 된다. 뭐 사용 제한 기간에 따라서 장단기 금융사부 너 탈락. 그 동그라미 친 거 다 더하면 걔가 정답이 되겠죠. 이것도 뭐 계산기 두들겨 보시죠. 정리할 시간은 다 조금씩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나오면 돼요. 4번이. 네, 4번이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뭐 너무 겹치지 않는 것들 빼고는 뭐 웬만하면 다 아주 풀을 거예요. 그래서 되신 것 같네.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종강은 뭐 12월 중순, 그러니까 작년보다 한 20일 정도 땡겼죠. 의도적으로 이제 땡긴 거고 빨리빨리 하는 게 좋지 뭐. 어차피 뭐 막판 되면 시간이 쫓겨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될 것을 골라라. 라는 이제 뭐 말문제, 특이한 말문제인데 우리가 다 봤는데 송금안이라는 게 이때 처음 나왔어요. 송금안. 송금안은 뭐냐면은 뭐 이런 거예요. 일단 걔도 현금이 만든 건데 여기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 있다. 한국이 있고 여기가 수취인 은행, 일단 은행 미국 은행이 있고 한국 은행이 있다. 여기가 지급인, 지급하는 사람 수취인. 얘가 이렇게 한 큐에 보낼 수도 있지만 그러기 이제 불안하니까 얘가 은행한테 보내.
그리고 여기 은행에서 은행에 보내주고 보내주는 여기가 송금환이다. 우리가 우편안 할 때 우편안해서 우편안 증서 줄임말 했듯이 이것도 송금환 또는 송금환 증서인데 이거 일종의 이것도 어음하고 어디 수표입니다. 보통 실무상 이제 수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수표는 제가 현금에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편안 증서처럼 이것도 송금환 증서. 그럼 걔도 수표라고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그냥 수표를 넘긴 거지. 그러니까 바로 돈을 싸주기 불안하니까 얘가 은행한테 넘기고, 물론 이제 수수료 같은 거 주고받겠죠, 지들끼리. 그래서 그리고 또 은행이 여기서 송금환을 발송하고 여기서 이제 수신한테 돈을 주는 이런 형태. 그럼 그 송금환은 이것도 일종의 수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걔도 현금이 현금성산이고 그건 처음으로 한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쟤를 몰라도 답이 나오게끔 돼 있을걸요. 하다 보면은 여기 보기 보다 보면은 뭐 조합하다 보면 저거밖에 될 수 없겠구나 될 텐데. 이거는 이제 어음이니까 받으러이니까 매출 채권이잖아요. 우편은 현금 아닌 거 알고, 만기자 도래되면 현금 맞는 거 맞고, 그럼 요거 리을 들어간 게 뭐 이거나 이건데 뭐 이미 답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몰라도 뭐 답이 3번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2월 초에 취득한 만기가 2개월 남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되는 거죠. 야, 취득일로부터 뭐 만기 2개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2월 초에 취득했다. 취득일로부터 그 다음에 만기가 2개월 남았다는 건 지금 이때로부터 만기 2개월 남은 거니까 딱 현혹되게 좋은 편이죠. 그렇죠?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 그래서 2월 초에 취득했고 그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뭐 한참 남은 거니까 3개월은 당연히 훌쩍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잘 읽으셔야 돼. 또 미음은 확실히 아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말 문제로 나왔던 3번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편안이든 송금안이든 환하면은 수표라 보시면 돼요. 결론은. 그 다음에 6번 계속 뭐 봤던 문제인데 또 지겹더라고. 문제가 비슷해서 이쯤 되면 이제 안 해도 될 텐데 사실상 이것도 현금이 나왔고 달러 얼마냐 이거지. 그리고 당연히 환율이 나왔습니다. 전도금 그래. 전도금 아까 현금이다 했었고, 당자예금 보통예금 요금을 예금으로서 현금 맞고, 만기자 들어가면은 그것이 뭐 무조건 다 현금이고, 배당금 받아가나 현금 맞고, 우편안 또는 우편안 증서 환하면은 이제 수표라고 보시면 된다 했었죠. 선인자 수표 탈락. 그 다음에 여기가 X죠. X 곱하기 환율은 1100. 자용증서 돈 빌려준 거 탈락.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이느냐 12, 1, 2개월이니까 오케이 맞네. 그래서 쭉 하시면 걔가 X값 달러가 나오겠죠. 이것도 해보시죠. 그래서 정답 2번이 나오면 됩니다. 2번. $16가 나오면 됩니다. 이런 것만 나오면 회계도 80점 이상이 나오는데 뭐 이런 거는 또 남들도 맞춘다는 거지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계정조정표 역시 내용 설명은 최대한 빠르게. 이거는 우리가 그 아까 그랬던 그 두 가지 책을 섞은 거지. 파일을 섞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따라오시면 되겠고, 어쨌든 뭐 빠르게 내용 정리할 거니까 은행계정조정표는 뭐 아실 겁니다. 뭐 상황 자체는 이거잖아요. 여기 당자예금 있는데 당자예금 얘기죠. 은행 측, 회사 측 해서 조정전 또는 수정전 해서 얼마 나오고, 근데 그게 다르다. 그래서 이제 차이 조정해 주는 거고, 조정 후를 찾는 거지. 조정 후 또는 수정 후에서 두 개가 이제 같아야 된다. 그래서 가장 흔한 문제가 야 조정 후 잔액 얼마냐 1번, 두 번째는 야 조정 전 얼마냐 2번, 세 번째는 하나 빵꾸 떨어놓고 물어보는 거지. 여기 예를 들어서 제일 흔한 거 기발행 밀주수표 그런 거 기억나시죠? 그런 거지. 얼마냐 물어볼 수도 있고, 네 번째가 마지막 이거 차이 나는 게 횡령 금액이다. 차이 금액이 횡령 금액이다. 횡령 금액. 그래서 횡령했으니까 서로 알고 있는 금액이 다르다 이거지. 그래서 횡령 금액 얼마냐 그게 네 번째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네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방금 했던 거 횡령 여부 알 수 있다. 두 개 금액 차이 나는 거 그게 횡령 금액이다. 회사 모르게 돈을 뺏어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80인데 회사는 더 큰 걸 알고 있어. 회사 모르게 은행 돈 빼서 해외로 날른 거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이 지금 20이 횡령이다 이러니. 그것부터 한 거고. 그래서 뭐 다양한 원인 때문에 이제 당자예금 금액이 차이 난다 위에 써 있고. 그래서 요 회사 미kim 예금 거의 대부분의 기출은 옛날 문제들 제외하고는, 옛날 문제는 정말 20년 전 이런 거 그런 걸 제외하고는 최근엔 다 이렇게 문장으로 나온다. 문장으로 나오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는 거니까 이런 단어들 아셔야 되겠다. 요 단어들. 그리고 요거의 대표적인 것이 추심어미죠. 이 세 가지는 단어 보자마자 바로 하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회사가 있고, 여기 은행이 있고, 여기 거래처가 있잖아요. 추심어 상황이. 야, 우리 당자예금 이거 대신 받아줘. 어음대금 대신 받아줘. 은행이 거래처에서 어음대금 받았어. 근데 은행이 회사한테 통지를 안 했네. 통지를 안 했네. 그래서 회사는 모르고 있네. 그게 추심어미 상황이다. 추심이 심부름인데 받으라면 받아달라고 해서 받았고 은행은 차번에 당자금 늘렸는데 은행이 회사한테 통지하지 않았네. 추심어. 그게 회사가 아직 기입하지 않았다. 회사 미기입 예금 또는 회사가 아직 통지를 못 받았다. 그 은행이 회사한테 통지하지 않았다. 이런 거죠. 하지만은 이런 단어들보다는 거의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추심자 들어가면 무조건 어떻게 회사 측 가다 바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도수표 우리가 수표를 받았어 거래처한테. 그래서 차번에 당자금 늘려놨는데 그 가짜래. 그럼 이제 취소시켜야 되겠지 회사 측. 그다음 또 세 번째 중요한 거 기발행 미추수표 제일 중요하죠.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죠. 야 이거 색깔이 알록달록한 게 많아서 참 좋습니다. 제가 좀 1년 만에 이거 하고 있는데 이거라지 뭐라 제가 좋아하는 와사비 색깔. 기발행 수표를 발행했는데 이미 발행했는데 아직 인출이 안 됐다. 여기서 수표를 발행했죠. 수표를 받으면 차번에 당자예금인데 발행하면 대변의 당자예금이잖아요. 대변의 당자예금 잘했어 회사는. 잘했다 이거지. 근데 여기서 지급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은 거래처한테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얘가 지급 제시 돈 달라고 안 했기 때문에 이 받은 수표 갖고 여기서 야 지폐를 바꿔달라 해야 되는데 안 했어. 뭐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어쨌든 그래서 은행은 모르고 있잖아요. 은행 모르고 있으니까 그럼 너도 빼라 이거지. 너도 당자예금 빼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기발행 민주수표고 보자마자 은행 측 차감을 해야 되겠죠. 근데 굳이 제가 이걸 또 친절하게 상황 설명까지 한 이유가 일단 인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기발행 민주수표인 거 맞는데 또 치사하게 어렵게 되면은 인출이라는 단어 싹 빼놓고 낼 수 있습니다. 거의 뭐 한 10문제에서 1문제 정도 걸로 그렇게 낼 수 있는데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상황을 내는 거죠. 수표를 발행했는데 거래처가 은행한테 지급 제시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지급 제시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 나오면은 이것도 기발행 밀주수표. 그래서 그렇게 인출이라는 단어 싹 빼놓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되면 짜증나는 거고 어려운 건데 그래서 이제 얘는 이거만큼은 정확하게 아시라 이거지. 기발행 밀주수표 상황을. 지급 제시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거 나오면은 기발행 밀주수표. 나머지는 다 이제 하면 되는 거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많은 문제를 풀 거니까 뭐 굳이 이거를 제가 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다 겹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는 잠시만요. 제가 다 체크해 놨는데 스텝 2 아예 스텝 1에 2번 55페이지 가겠습니다. 2번 너무 겹치는 건 제가 안 하는 건 거기 때문에 기발행 밀주수표 그쵸? 하나 빵꾸 들어놓고 물어본 것이죠. 이제 하는 거지 뭐 여기다가 은행 측 회사 측 하고 이제 조정 전 그리고 이제 조정 후 쭉 해서 이제 하나 빵꾸 들어놓고 물어본 거고 당연히 별다른 얘기 없으면 다 조정 전입니다. 은행 측 얼마야? 10,000원. 회사 측 15,000원. 그리고 은행엔 반영됐는데 회사는 반영이 안 됐대. 그럼 회사 쪽에다가 조정하는 거지. 예금 이자. 이자는 이자 수익이잖아. 수익이니까 당연히 당자예금을 늘려놓는 거지. 수익이니까. 뭐 이자 비용이었으면은 뭐 당연히 마이너스겠지만 이제 수익이니까 이제 플러스가 되는 상황이고. 부도수표 말했잖아요. 그 세 가지는 단어 보자마자 해야 된다고. 부도수표는 회사 측 마이너스. 단어 보자마자 야 부도 나서 회사 측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하나 더 있네 여기. 은행은 미래, 주식회사 미래. 지금 미래가 우리는 지금 회사인데 여기 현대인데 미래는 다른 회사입니다. 다른 회사 수표를 발행을 했는데 우리 회사 수표를 착각을 해가지고 우리 쪽에서 차감시켰다. 누가 삽질했다는 거예요? 은행이. 은행 측 오류지. 그럼 은행에다 조정하는 거지. 은행 측 오류인데 그럼 우리 걸 이제 빼지 말았어야 돼. 뺐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시켜야 되겠지. 플러스. 은행이 삽질했으니까 은행이 이제 더하기 빼기 할 건데 우리 쪽으로 우리가 수표를 발행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발행했다고 착각을 해서 마이너스 했잖아요. 그럼 취소하려면 플러스 3,000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발행 밀주 수표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겠죠. 걔는 자리가 없는데 어디다 쓰지? 여기다 쓰지 뭐. 마이너스 x 이렇게 씁니다. 마이너스 x. 걔는 어차피 마이너스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정 후가 같다는 걸 활용하는 거죠. 조정후가. 그래서
2번 문제죠. 한번 쭉 또 해보시죠. 걔가 이렇게 해서 회사 측 쭉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7,100원? 그럼 여기도 이제 7,100원이 나야 된다. 뭐 정리할 시간은 다 드릴 거니까 너무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X값이 5,900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같다는 걸 활용해서 이제 5,900. X가 5,900이 나야 된다. 그래서 제가 네 가지가 나올 수 있다 했는데 그거 하나 빵꾸 뚫어놓고 내는 것들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 항상 정리할 시간은 계속 드립니다. 뭐 무지하게 뭐 바쁘게 살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놀 건 또 다 놀아요. 그래서 뭐 추석 때 뭐 어디 제주도 갔다가 놀다가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아직 허리가 온전하게 잘 안 들어갑니다. 할 때마다 살짝 신경을 건드리는데 좀 아프다. 네, 살짝 일주일 넘었는데 정답 3번입니다. 그 다음에 턴이 잘 안 되네. 4번 갑니다. 4번. 제가 웬만하면 다 푼다 했었습니다. 너무 겹치는 것 빼고 4번. 안 푼다는 거는 너무나 겹친다는 거죠. 어차피. 4번. 이번엔 조정전을 물어봤습니다. 그래 뭐 그것도 물어볼 수 있지. 조정전 양쪽 다. 그래 조정구 하나만 나왔지만 어차피 조정구가 같다는 걸 활용하는 거니까. 해보자. 여기다가 잠시만요. 하면은 여기다가 뭐 은행 측, 뭐 회사 측, 조정전, 은행 측이 A, 회사 측이 B입니다. 그리고 이거 조정전, 조정상 쭉 있고 마지막에 조정 후. 걔는 한쪽만 나왔지만 어차피 같다는 걸 활용하는 거죠. 뭐 횡령이라는 말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이게 다 같은 거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걸 하나씩 반영하면 되겠죠. 예금이자 주식회사 세간이 회사죠. 반영하지 않았다. 그럼 반영하면 되겠지. 회사 측 이자 수익이다. 이자 수익 플러스 5천 수익이니까 이자 수익. 두 번째 제가 이제 부도 딱 보자마자 부도수표 한다 했었죠. 부도수표 해서 보시면 회사 측 마이너스, 부도수표 보자마자 회사 측 마이너스. 그러니까 제일 잘 나온 게 3개 다 했는데 이것도 3개가 다 나온 거지. 부도수표 나왔고 그다음 추심 나온 거예요. 추심 뭐 보자마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야. 추심 뭐 플러스 13,000. 그 다음 좀 마지막에 있는 것도 인출. 인출 나면 뭐 기발행 민출수표. 그 세 가지는 제일 잘 나온다. 그 중에서 기발행 민출수표 제일 잘 나오는 건데. 암독해도 뭐 반가우니까 미리 해보죠. 마이너스 16,000. 세 가지는 보자마자 단어 보자마자 추심, 부도, 인출 나면은 바로바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있는 거 회사가 입금을 했는데 은행이 입금할 때 아유 은행이 안 했네. 은행 굳이 말하면 은행 미기입 예금. 은행이 입금 처리하면 되겠죠. 플러스 4,000. 이렇게 해서 하면은 뭐 A값, B값이 나오겠죠. 뭐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쭉 해서 하고 쭉 해서 계산하시면 A, B가 나올 것이고. 이제 4번 문제죠. 그럼 A는 11만 2천 원. B는 혹시 제가 하다가 뭔가 컨닝을 잘못하거나 또 오타가 나면은 꼭 얘기해 주세요. 안 그러면은 인터넷 강의 듣는 분들이 계속 질문합니다. 귀찮게.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해요. 그래서 꼭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저도 하면서 또 검토해야지. 저도 계속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5번 문제. 어차피 뭐 오늘 3시간 강의는 뭐 4장, 5장 끝나고 6장 살짝 앞부분까지 할 예정입니다. 수정전 금액과 잠시만요. 지금 자리를 근데 이런 것도 보세요. 글씨를 다 볼 필요 없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질문이죠. 먼저 질문 딱 보고 질문 보고 항상 그랬듯이 필요한 거 뭐야? 숫자지 숫자. 뭐 다른 건 다 뻘소리야. 어차피 서로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서로 금액이 다르다 이런 얘기. 볼 것도 없어. 볼 것. 그 당연히 뭐 수정 후 또는 조정 후라는 말이 없으면 다 조정 전이지 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 은행으로부터 됐으니까 뭐 은행 측 금액이다 이런 거지 뭐. 그렇게 해서 숫자하고 뭐 은행인지 회사인지 그런 정도만 체크하면 되는 거지. 글씨 다 볼 거 없으면 어차피 다 뻘소리야. 다 뻔한 얘기들. 오케이. 그래서 자리가 좀 빡빡한데 이 문제는 이 정도 내리겠습니다.
그래야 좀 필수가 있겠죠. 자리가 여기가 여기다 하죠 뭐. 은행 여기다 하면 되겠네. 좀 내리고 은행 그 다음에 이제 회사입니다. 여기가 781만원 조정전 됐고, 그리고 이제 조정 전 회사 측 여기가 이제 A고요. 쭉 다 하고 나서 B가 어디냐? 수정후 B다. 여기가 뭐 둘 다 같을 텐데 뭐 여기든 다 B다 이겁니다. 됐죠? 그런 포맷이고, 그리고 하나씩 뭐 해돈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뭐. 인출 보자마자 기발행 민주수표 은행 측 마이너스. 아무 생각 없이 해야 됩니다. 이걸 생각하면 안 돼. 상황이 뭐지? 그런 순간 남한테 뒤진다. 210만원 마이너스. 그 다음에 부도 반갑잖아요. 부도 수표 회사 측 마이너스. 그러니까 제일 잘 나오는 게 3개인데 이것도 3개 다 나와서 연달아. 추심 되죠. 추심. 가끔 이제 뭐 어음접 빼놓고 이제 매출 채권 써 있을 때가 있는데, 그 매출 채권이 받으러옴 할 때 그 받으러옴이 매출 채권이기 때문에 추심자 들어가면 그냥 바로 회사 측 플러스. 읽을 것도 없다고 변작. 그래서 인출 부도 추심하면 바로. 그리고 뭐 이런 거 뭐 해야지 뭐. 현금 19만 원을 입금을 했는데 회계팀의 실수니까 회사 측 오류가 되겠죠. 정부상 91만 원으로 잘못 기재됐다. 그럼 2개를 빼는 거야. 항상 오류는 기본적으로 2개를 빼게끔 문제를 구성하죠. 계산기. 제가 이제 강의를 하도 많이 하고 와가지고 지금 계산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불안해. 계산. 이제 이번 주에 계속 88 강의해가지고 오늘도 8시간이 됐네요. 오늘 9시간이구나. 하여튼 72만 원 차이인데 19만 원 플러스 해야 되는데 이제 91만 원 플러스 시켰으니까 마이너스 72만 원 이렇게 되겠죠. 회사 쪽으로. 그래서 이거 쭉 계산하면 여기 뭐 얼마? 570만 원. 오늘 불안하다 오늘. 오늘은 계산하면 안 돼. 571만 원. 여기도 이제 571만 원. 뭐 같다는 걸 활용해서 A값 구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5번은 하게 되면은 정답은 이제 3번이 됩니다. 또 정리할 시간을 조금 들 테니까 여기까지 743만 원. 저도 계속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고 계실 때 저도 해설하고 맞춰서 또 저도 삽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시면은 정답 3번이 맞죠. 하루 평균 대충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의미 없지만 하루에 뭐 대충 한 40문제 정도 제가 작년에 나갔던 것 같네요. 보니까 제가 푼 게 우리 책 문제수 말고 제가 강의 때 푼 게 하여튼 고정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예습하실 근데 뭐 예습하실 때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제가 그 뭐 강의 계속 올렸으니까 혹시 예습을 뭐 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데 가끔 있더라고요. 가끔 나 한번 풀고 와서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뭐 강의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6번도 하자. 6번. 뭐 계산이 메인인데 특이하게 뭐 말 문제가 나왔는데 근데 뭐 별거 없죠. 뭐 간평에 정부에 반영해야 될 것이 뭐냐. 불일치 뭐 당자액은 그럼 이제 바로 은행 계정 조정표 얘기고, 매출 대금 받아서 그럼 또 해보죠. 여기 뭐 은행 측 있고 이제 회사 측 있는데 회사 측에 반영할 것을 골라라 이런 얘기잖아요. 부도수표 너무 많이 봤다. 회사 측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인출 단원하며 기발행 매출수표 은행 측 마이너스. 그 다음 세 번째는 매입채무를 지급하기 위해서 발행한 수표 금액이 장부에 잘못 기록됐다. 매입채무를 지급하기 위해서 발행한 수표 금액이 장부에 잘못 기록됐다. 그럼 회사 측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특별한 거 없으면 당연히 회사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 이런 거. 은행이라는 얘기가 없으면 당연히 회사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뭐 당연히 원래는 회사가 이렇게 주어지는 게 맞는데 은행이라는 얘기가 당연히 없으면 회사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다 가능할 거고, 어쨌든 회사 측 오류. 그 다음에 추심어 보자마자 회사 측 플러스니까 기억 디귿 리을. 그래서 회사 측 반영하는 거는 4번.
보시면요. 제가 진도를 또 적절하게 나가기 위해서 계속 하면서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스텝 2에 4개가 있는데 딱 요 4개 하고 쉬면 딱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스텝 2 4개를 다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스텝 2는 좀 더 어렵죠. 야, 길다 씨. 2010년이 그 IFRS 초창기 그 첫 해 문제인데 그때 좀 간평 특히나 이제 간평 쪽이 이제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뭐 종잡주 뭐 감을 못 잡은 거지. 좀 이제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다가 나중에 정상 궤도로 갔다가 또 최근에 또 추세가 또 어려워지고는 있는데 어쨌든 예 무지하게 깁니다. 긴 거지 뭐 사실 하려면 다 할 수 있죠. 역시 은행 여기다가 이제 풀면 되겠죠. 이제 회사. 우리는 요 문장들 다 볼 필요 없다. 그래서 은행에 이만큼 했으니까 은행 측이다. 당연히 뭐 수정을 한 얘기 없으면 다 수정전이다. 그리고 조정전 간평이니까 여기 X 여기를 구해라 이거죠. 쭉 다 해서 조정 후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조정은 뭐 같다 이걸 확인하는 거고 그거를 활용하는 거고 간평이 입금했는데 입금 처리되지 않았다. 간평이 입금했는데 임금 처리되지 않았다고 누가 안 했다는 겁니까? 친절하지 않지만 결국은 예 은행이 안 했다는 것이죠. 은행 미김 예금입니다. 친절하지 않은 문장이 많아요 생각보다. 간평이 입금했으니까 은행이 안 했겠지. 그 단어가 생략된 거지 뭐. 그다음에 인출. 아유 반갑다. 기발행 면제수표. 은행 측 차감. 수수료는 비용이잖아요. 은행이 주식회사 국세. 우리 지금 간평입니다. 회사가 주식회사 국세 수수료를 잘못해서 간평하고 부과하고 간평에 차감했다. 그 은행 측이 삽질한 거니까 은행 측 오류가 되겠고 뺄 거 아닌데 뺐으니까 다시 원상복 가려면 플러스. 은행 측 오류. 그 다음에는 뭐 이자 수익입니다. 이자 수익. 역시 주식회사 공인 다른 회사에 기속시켜야 될 이자 수익인데 우리 쪽에서 기속시켰대. 역시 은행이 삽질했으니까 은행 측 오류인데 더할 게 아닌데 더 했잖아요. 그럼 빼야 되겠죠. 은행 측 오류. 다른 회사 이자인데 우리 거라고 이제 착각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되냐면 간평의 장부에 발생되지 않은 거니까 이건 당연히 다 간평 쪽이지. 회사 쪽. 출시모험 그런 이제 회사 측 플러스. 문제가 긴 거지 뭐 어려운 건 아니지. 그냥 길어서 뭐 오래 걸릴 뿐이다. 간평거래처가 간평한테 외상대금 갚기 위해서 34만 원을 은행에 직접 송금했다. 그 상황 자체가 뭐냐면은 간평이지 회사 우리 회사 다시 간평거래처가 그 거래처가 우리 회사 모르게 은행한테 바로 사줬다는 거야. 그 은행은 알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잖아요. 요게 이제 미통지 입금. 우린 통지를 못 받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우리 통지를 못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회사만 모르고 있잖아요. 은행은 적절하게 잘 플러스 시켰을 텐데 회사 모르고 있으니까 이제 회사는 이제 플러스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모르게 은행한테 직접 쏴줬기 때문에 은행은 잘 처리했대. 우리는 모르고 있다. 회사는 모르고 있다. 해서 플러스. 그 다음에 부도수표 끝났네. 부도수표는 회사 측 마이너스 되겠죠. 이렇게 해서 쭉 다 여기 뭐 조정 후가 같다는 걸 활용하면은 스텝 2 1번 저도 또 쭉 해서 보면은 424만 원. 여기가 424만 원. 여기도 이제 424만 원이다라는 걸 활용해서 하면은 이제 X가 나오는 거죠. 그 X는 3 5 77 009. 네, 저도 숫자 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문제나 더 남았네. 세 문제. 2번 보겠습니다. 횡령 뭐 우리가 했었잖아. 차이 나는 게 횡령이죠. 수정구가 차이 나는 게 횡령이다. 항상 질문부터 보는 거고 재무 회계든 원가 회계든 그리고 이제 위에는 이제 숫자를 보는 거지. 숫자 딱 보고 이제 회사 쪽에 76,000원, 은행 측이 이거 나머지는 볼 거 없다. 볼 거 없다. 그래서 또 여기다가 은행 회사 딱 써놓고 일단 회사 측이 76,000원, 은행은 4만 원. 그리고 이제 추정장 쭉 반영하고 이제 수정후가 원래는 같아야 되는데 다르겠죠. 여기서는 횡령 금액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차이 금액이 횡령 금액이다 있었습니다. 이 차이 금액이 횡령 금액이다. 횡령액이다. 첫 번째 광화문이 회사죠. 회사가 입금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고 뭐 은행이 안 했다는 거죠. 은행 미기입 예금. 은행이 안 했다는 얘기죠. 은행 미기입 예금. 왜냐면 회사는 했다고 돼 있으니까. 수수료를 인출했으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수수료 있는데 회사는 못하고 있다. 수수료. 여기서 또 뭐 인출해서 뭐 기반행 매출 수표하지 마시고 인출인데 수표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인출했다. 그러니까 수수료를 이제 회사가 반영하고 못했으니까 반영하면 되겠지. 수수료. 그래서 뭐 인출인데 수표까지 나왔으면 기반행 매출 수표였을 텐데 이거는 이제 오해하기가 좋은 단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광화문에서 수표를 발행했으나 아직 은행에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이게 뭡니까? 이게 제가 아까 말했던 기반행 민출수표죠. 지금 제가 치사하게 인출 단어 딱 빼고 낼 수 있다. 그래서 기반행 민출수표만큼은 정확하게 상황 아시라 했는데, 아까 이제 회사가 거래처한테 수표를 발행했는데 거래처가 은행한테 지급 제시 않았다. 뭐 그거잖아. 지금 지급 제시하지 않아서 은행은 지급 못하고 있고, 이게 이제 기반행 민출수표. 그래서 마이너스. 매출 거래처는 통보하지 않고 회사에 당좌예금의 외상대금 16,000원을 송금했다. 그러니까 매출 거래처는 통보하지 않고 회사 계좌에 이것을 송금하였다. 그럼 이것도 이제 미통지 입금이잖아. 미통지 입금. 그래서 회사 측 플러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분기를 못한 거예요. 통금이 됐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통보를 우리한테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미통지 입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돈이 들어온지도. 그 다음에 은행은 주식회사 을주로 다른 회사죠. 발행수표 12,000 실수로 우리 회사한테 인출해서 지급했다. 은행이 삽질했으니까 은행 측 오류가 되는 거고, 그리고 다른 회사 수표를 발행했는데 우리 쪽에서 뺀 거잖아. 빼면 안 됐던 거니까 원상복구 플러스 12,000. 이렇게 해서 쭉 수정으로 계산하고 그 차이 나는 게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쪽을 쭉 보시면은 이번에는 여기가 62,000, 82,000. 그래서 2만원 차이 나니까 횡령금액 2만원. 정답은 이제 3번이고 또 정리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2번 문제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거 지금 다 보고 있죠. 수정된 얼마냐, 수정 얼마냐, 중간에 하나 빵꾸 뚫어놓고 뭐 걔 얼마냐, 그리고 횡령금액 얼마냐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올 만한 게 다 나온 거죠. 두 문제 남았는데 3번. 이거 뭐 세무사 문제니까 뭐 실제 뭐 간편 관세 수준하고는 조금 뭐 동떨어졌다면 동떨어진 건데 어쨌든 뭐 괜찮은 문제니까 이제 집어넣었죠. 세무의 재무상태표에 표시해야 될 현금이 현금성 얼마냐, 사용 대한 것은 없다. 쭉 잘 보면은 이제 현금을 물어봤습니다. 여기 이제 은행이 당좌예금 금액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차이 나는 게 있다. 이 부분 딱 봤을 때 이건 이제 수정 전을 의미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차이 나는 거 조정하면은 이렇게 해서 수정호가 나오겠지. 이렇게 해서 다 해서 수정호가 나오겠지. 수정호 당좌예금이 나오는 거지. 그것을 모르면은 풀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어차피 세무사 문제니까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한 번 풀고 말아도 되는 거죠, 사실. 한 번 풀고 말아도 된다. 그럼 여기는 또 별도로 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는 쭉 해서 하고. 그래, 소액 현금이 시제 같은 말이죠. 시제. 지금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 그 다음에 지급길이 도래됐다는 게 만기가 도래됐다는 거잖아요. 만기 도래된 채권의 이자표. 걔도 맞고, 수입인지는 탈락. 양도선 예금 증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인데 지금 결산일부터 만기 5개월이니까 취득일로부터는 무조건 3개월 넘어가는 거지. 탈락. 각종 수표 맞다. 우표 탈락. 차용서 탈락. 그리고 여기서 쭉 계산해서 당좌금 계산해서 거기다가 수정후 당좌예금 더하면은 이제 걔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그런 포맷인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해봅시다. 또 여기다가 이제 은행, 또 회사 했고, 은행의 수정자는 70만 원. 쭉 해서 수정. 첫 번째, 추심, 매출 채권. 이게 어음이잖아. 어음 받으러. 추심어. 추심 받으러 어음. 추심어음이니까 회사 측 플러스. 은행에 우리 회사에 통보하지 않은 수수료가 있다. 그럼 이제 회사는 모르고 있잖아요. 수수료니까 회사 측 마이너스. 세 번째, 세무가 발행했지만 아유 또 반가. 인출수표. 기발행 민출수표죠. 마이너스.
그래서 은행 미기입 예금. 그래서 은행이 기입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회사 미기입하면은 회사가 기입하지 않았으니까 회사 측 플러스고, 은행 미기입 예금하면 은행이 기입 안 한 거니까 은행 측 플러스입니다. 걔들이 뭐 영업시간 끝났다고 내일 하겠대. 근데 내일이 뭐요? 내년. 지금 X년 말입니다. 내일이 X 2년 초야.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은행 미기입 예금은 은행 측 플러스. 여기 얼마입니까? 80만 원. 물론 여기도 이제 80만 원 되겠지. 어쨌든 요 80만 원 더 하시면 되겠죠. 여기. 그래서 10만 원 더하기 20만 원 더하기 10만 원 더하기 80만 원 하면은 120만 원. 정답 2번입니까? 예, 2번. 이렇게 되겠죠. 저도 확인. 한 문제 남았네. 네, 한 문제를 더 하고 딱 토픽 싹 쉬는 게 낫겠죠. 아씨, 뭐 이렇게 길어. 사실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그냥 각자 해도 되는데 다만 좀 특이하니까 문제가. 왜냐면은 뭐 이런 형태 처음 봤잖아요. 근데 잘 읽어보면은 그냥 이거 다 우리가 하는 그 방식인 걸 하나씩 다 쪼개서 다 물어본 거야. 야, 더 할 거냐 뺄 거냐, 은행 측 더 할 거냐 뺄 거냐, 회사 측 더 할 거냐 뺄 거냐, 다 보면 그런 거거든요. 하려면 할 수 있죠 사실. 틀린 거를 골랐어요. 요 위에 거는 다 보면 별거 없잖아요. 하나 챙긴 게 있네. 회사 측 당연히 수정전 32만 원이고 틀린 설명 골라라. 오케이. 뭐 그거 숫자 빼고는 뭐 건질 만한 거 없죠. 네, 쭉 넘길게요. 32만 원. 회사 측 32만 원. 아주 지저분한 문제. 또 여기다가 은행 측, 회사 측 32만 원. 뭐 수정전. 그리고 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수정 후까지. 하나씩 잘게 쪼개서 물어봤을 뿐 우리가 뭐 못 풀 문제는 아니죠. 다만 이게 만약에 실제 시험장 나왔다. 처음 보는 형태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안 건드려야지. 왜냐면은 딱 봐도 뭔가 짜증나 보이잖아. 짜증나니까 다 쉬운 거부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 강의니까 뭐 계속 하는 얘기지만 항상 이론 먼저 풀고, 이론 찍을 수 있잖아. 이론 먼저 쫙 하고 찍고, 그 다음에 재무회계 원가가 있는데 그때그때 달라요. 어떨 때는 재무회계가 쉽고 어떨 때는 원가가 쉽고. 근데 최근에는 간평이든 반세든 원가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의 추세가.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이제 재무회계가 더 상대적으로 쉽다고 봐요. 그러니까 나는 원가가 뭐 자신 있어. 그거는 뭐 쉽게 나오면은 자신 있겠지만 어렵게 나오면은 원가 미친 듯이 어렵거든요. 최근 추세가 원가가 쉽지 않습니다. 재무가 또 비중도 훨씬 크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이론 풀고,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재무회계 중에서 골라서 푸는 거, 쭉 먼저 계산을 쉬운 거. 이거 바보같이 1번부터 쫙 그 고지식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꽈락 납니다. 재수 없으면 꽈락 납니다. 멘탈이 흔들려요. 쭉 하다가 시간 얼마 없는데 막 부들부들 떨리면서 이제 심장 박동수가 커지면서 망해. 그러니까 왔다 갔다 정신없이 해야 됩니다. 제가 말했죠. 회계는 꼼꼼하게 하면 안 된다고. 시험장 가서도 절대 꼼꼼하면 안 되고 이론 다 풀고 딱 해서 찍고, 그 다음 재무회계 좀 쉬워 보이는 거 막 간단한 거 있잖아. 요 토픽은 내가 만만하다. 그런 거 쫙 보면 이제 알 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래서 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원가도 쉬워 보이는 거 풀고, 그리고 또 한 번 시계 보고, 시간 남았네? 그럼 좀 제낀 것들 좀 만만해 보이는 거 푸는 거지. 정신없이 해야 돼. 정신없이. 뭐 순서 정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이론 풀고, 재무회계 만만한 거 풀고, 원가 만만한 거 풀고, 시간이 안 남을 수도 있고 남으면 또 그 안 푼 것들 좀 그 중에서 만만한 걸 풀고 해서 정신없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푼 거보다 점수는 더 잘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푼 거로 봤을 때 한 50점 맞은 것 같아. 그럼 그런 사람이 60점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맞춰서 찍어서 맞추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느낌이 한 꽈락 근처인 것 같아. 그럼 한 50 나오는 거고, 한 30점 나온 것 같아. 100% 꽈락이 한 40 나오고 이런 거기 때문에 꽈락은 우리 이 책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은 꽈락 날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요령껏 못하고 그리고 열심히 회계처리 하는 사람이 이제 꽈락 나는 거지, 우리는 꽈락 나면 안 되는 겁니다. 꽈락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마지막 문제죠, 이번 시간에. 주식회사 관세가 발행한 수표 인출 뭡니까? 기발행 밀주 수표죠.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쪼개서 몰아왔을 뿐. 두 번째, 일단 이거 하고 나서 여기 밑에 거 볼게요. 수표인데 입금 처리되지 않았다. 관세가 기중에 주거래은행 예금한 수표인데 전산장을 입금하지 않았다. 그러면 회사는 입금했는데 은행이 안 한 거잖아요. 은행 미기입 예금이죠. 은행 미기입 예금에서 플러스 7만 3천. 거래처가 관세 은행 측 계좌로 수표를 입금했는데 회사 통장한테 몇 번 받죠? 미통지 입금? 미통지 입금이라고. 이거 우리 모르게 은행만 알고 있다. 회사는 모르겠다는 거죠. 회사 측 플러스
거래처 C에서 상품 매입 대가 23,000 수표 발행 결제했는데 관세 직원이 삽질했으니까 이제 회사 측 오류가 되겠죠. 회사 측 오류인데 그 오류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숫자 거꾸로 놓은 거 2332, 뭐 6996 이거 거꾸로 놓은 거 맨날 그런 거. 그럼 이제 9,000원 차이 나잖아. 9,000원인데 수표 발행이니까 발행했을 때는 대변의 당자예금이잖아요. 그 23,000 그럼 다시 거래처 C한테 상품 매입 대가 23,000 수표 발행 결제를 하였으나 관세 직원이 32,000원 잘못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9,000원만큼을 마이너스 시키면 그러니까 플러스 시키면 되겠죠. 회사 측 오류. 23,000원 대변에 당자금 해야 되는데 32,000원만큼 깠다 이거잖아요. 플러스 9,000. 그 다음에 수수료 1,000원을 부과하고 주거래은행은 수수료 1,000원을 부과하고 당자금 계좌를 차감했으나 관세는 통보했다. 이것도 많이 봤죠. 이제 회사 모르고 있으니까 수수료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쭉 해서 하나씩 물어본 겁니다. 그거 이제 찾으면은 걔가 정답이 5번이 될 거예요. 일단 그렇게 해서 한번 쭉 보시죠. 맞는지. 하나씩 보면은 다 볼 수 있습니다. 다 하나씩 매칭시키면 다 돼요. 여기 뭐 A, B, C, D, E, F, G 돼 있잖아요. 1번 뭐 A한테 수표 발행했는데 관세 조정할 거 없다. 맞잖아요. 조정할 거 없다. 맞고. B 그만 수표 은행에 조정할 거 없다. 그렇지. B가 어디 있어? B가 어디냐? 여기다. 그렇죠? 은행이 조정할 거 없다. 뭐 이렇게 되고 C한테 발행한 수표 9,000원을 가산해야 되지만 은행은 조정할 거 없다. C는 여기잖아. 9,000원 하고 조정할 거 없다. 뭐 맞고 다 그런. 거래은행이 부과한 수수료에 대해서 관세는 차감한다. 이거 차감한다. 뭐 맞고. 마지막은 조정 전 잔액은 뭐 누가 15,000원 더 크다. 그거 해보면 되겠지. 이거 쭉 해서 쭉 하면 이제 조정 후가 나올 건데 조정 후가 얼마 나오냐면은 378,000원. 그럼 여기도 378,000원이 나올 것이고. 그럼 쭉 하면 여기 이제 조정 전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럼 걔가 계산기를 막 두들기면은 335,000원이 남아요. 335,000원. 다른 게 뭐 다 맞으니까 뭐 걔는 뭐 틀렸겠죠. 뭐 아마도. 뭐 15,000원 차이인데 근데 이게 많다가 아니라 더 적다. 더 적다. 그래야 맞는 거지. 조정 전 잔액은 회사가 더 적은 거지. 더 큰 게 아니라 치사하게 또 뭐 많다 적다. 그 답도 5번이야. 야 정말 짜증나게 됐다. 이거 답이 1번에 있으면 오 하고 바로 넘어가는데 답이 계속 안 나와. 짜증나게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출제한 사람이 성향이 그런 겁니다. 그냥 좀 짜증나는 스타일인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남들이 좀 괴로우면은 나는 행복하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예, 오늘이 아니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5장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